그러면 나머지 이제 두 분 슈레딩거랑 하이젠베르크 이 두 분의 캐릭터는 또 어떨까요? 네, 이제 일단 일종의 진영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쵸. 슈레딩거는 기존의 어떤 고전역학, 인과론을 따르는 고전역학파로서 아인슈타인파. 아인슈타인을 돕게 되는 역할이고, 아. 하이젠베르크는 또 보호에게 새로운 영감을 많이 준 신진 천재 과학자로서의 역할을 또 하게 되죠. 아, 그렇게 둘둘 나눠가지고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되는군요. 네. 아, 저 이게 딱 보면서 사실 양자 전쟁 하면은 양자 역학 해가지고 뭔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양자 역학에 대한 생각보다 이 과학자들의 대립각이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케미 자체가 그냥 뭐 이해랑 상관없이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네 명의 과학자가 이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는 케미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이 유튜브를 보면 영화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약간 영화 보기 전에 요런 거 좀 윤내가서 보세요 라는 이런 포인트들을 알려주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토크쇼도 양자전쟁을 보기 전에 봐도 연극을 재밌게 볼 수 있고 연극을 보고 나서도 이 영상을 보면 오 그랬었지 하면서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걸 과몰입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몰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씩 네, 추천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는 가장 첫 번째 포인트로 삼는 건 과학 전공자다 보니까 네.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실제 했다고 여겨지는 또는 기록되어진 대사들을 배우들의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첫 번째 네.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상을 만드시는 결코 주사위 돌이 따윈 하지 않아, 이 대사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네. 저도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은 초연 공연 때 공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떤 관객분이 쫓아오셔가지고 네. 자기가 책에서 봤던 이 글귀를 배우의 몸과 언어를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나 크게 와닿아서 자기가 감명이 너무 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연극으로 만드는 진짜 이유지라는 어떤 감동을 저도 받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대사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 스포를 하기 좀 어렵죠. 나머지 분들도 슈레딩거 하면은 떠오르는 그 동물이 하나 있잖아요. 네. 뒤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고양이, 네. 네, 슈레딩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오고 하이젠베르크도 뿐만 아니라 물론 보호는 조금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 각자 그 과학자들이 했던 얘기를 진짜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정말 대단한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주부님께서는 두 번째 또 과몰입 포인트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양자역학 어려운 거 아니야? 과학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과학 연극이기 때문에 네. 연극으로서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를 보러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이 공연을 통해서 내가 양자역학을 다 알고 갈 거야 혹은 뭐 어떤 교육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갈 거야 라는 것보다는 이 공연을 통해서 양자역학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과 호감을 좀 가져가시고 그 당시의 과학자들의 신념과 고뇌들을 오히려 함께 느끼시면 새로운 과학 이론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장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과학의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양자역학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고 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봤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보고 나서 양자역학이 도대체 뭐지? 왜 이거 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지? 라고 오히려 스스로 찾아보면서 공부하게 되는. 물론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팁을 얻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 자체의 어떤 관문까지 가는 게 저희의 목표인 거고 맞아요. 네. 너무나 좋은 영상이나 자료를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대부분 생각하시기에 과학자 하면 갖고 있는 어떤 딱딱한 이미지 과학자들은 다 T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새로운 과학을 탐험해 가는 그 과정에서의 각자의 모습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저희 연극에서는 충분히 좀 보여드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네. 이 연극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하면서 정말 많은 그 과학 연구자들을 만났는데 다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제가 과학 강연을 가면 만나는 뭐 학생들 또는 성인분들 또는 노년분들을 만났을 때 전부 다 과학자 하면 생각나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자라는 사람도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게 이 연극의 출발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문득 제가 경험이 떠오르는데 이공계 진로 강연, 과학 강연을 했는데 아이가 강연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엄마 저 삼촌 과학자가 왜 이렇게 젊어?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거기다가 저 삼촌 재밌어 과학자 재밌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고 더 놀라운 건 이 연극이 나왔을 때 그 당시 과학자들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와 그거에 또 놀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연극을 통해서 과학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그런 연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몰입의 세 번째 포인트가 있다면 과학자들의 대화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음. 게 포인트예요. 과학자들은 수식 또는 기호를 통해서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 연극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칠판에 이렇게 적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등 연기와 그들이 하고 등 연기. 네, 등 연기와 그들의 표정에 집중해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봐주신다면 그러면 과학자들의 풍부한 대화를 무대에서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등 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쓰는 거 실제 수식 정확한가요? 실제로 네. 무엇을 적어야 할 것인가를 찾아보기 위해 꽤 많은 문서들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 그것들을 대사와 잘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고 그걸 배우들이 직접 쓰는 연습 왜냐면 배우들이 거기에 나온 뭐 푸사이라던가 네. 뭐 델타 이런 기호들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걸 쓰는 연습까지 전부 다 해가면서 그걸 배웠고 저희 연극을 보러 오셨던 분 중에 저희 관객과의 대화도 함께 해주시는 김범준 교수님은 끝나고 그걸 막 사진 찍어가면서 이거 내가 맞는지 확인해 볼 거야 이렇게도 하셨었는데 진짜요? 실제로 그걸 보고 나서 이거 정말 잘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정도로 열심히 고민하며 만들었습니다. 다 그 등연기라고 표현했던 거 저도 이제 딱 봤을 때 진짜 이건가? 저건가? 이거를 대입하면 약간 그 느낌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분들의 그 디테일함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 소극장 공연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공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이제 그걸 판서 액션이라고 판서 액션. 액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에서의 긴장감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배우들의 대사 없이 배우들의 어떤 고뇌와 어떤 해결 과정들을 탁탁탁탁 이 판서 소리로만 진행이 되는데 배우들도 거기에 감정을 싣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안에서도 고저가 있어서 배우들이 이 판서 할 때 나오는 사운드가 계속해서 또 디벨롭이 되거든요. 그 안에서. 이거 아마 영상이나 이런 데서는 또 발견하실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극장에 오신다면 아마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즐기신다면 더 이 공연이 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요?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네. 지구인 아트홀입니다. 저희는 외계 공작소이지만 저희는 잠시 지구에 저희가 내려와서 지구인 아트홀에서 공연을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딱 나오네요. 그럼요. 네. 근데 그래도 사실 영상 딱 이렇게 양자 전쟁 이렇게 연극 찍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양자역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여기 박사님도 계신데 그래서 혹시 전 진짜 양자역학 1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1도 모르는 사람한테 양자역학을 그래도 이런 거지야 맛만 볼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철님? 대답이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 그 양자역학 이해하고 싶으면 제가 아래 URL 남겨놓을 테니까. 네, 그래도 너무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양자역학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정말 아주 작은 세계들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를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양자역학은 그러면 그 전에 안 나오고 1900년대에 대해서야 나오기 시작했을까? 이게 양자역학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전에는 관측할 수 있는 이 작은 세계를 관측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었어요. 근데 기술이 점점 발달해 와서 1900년대에 와서야 이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작은 세계의 일들을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그동안 살고 있던 세계와는 너무 다른 세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야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1920년대에 와서 싸움이 일어났고 저희는 이걸 이제 연극으로 이제 올린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떤 세계의 이야기일까?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왔던 게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우리의 인식으로는 답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게 현재 과학자들의 보편적인 의견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자역학이 현재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고 설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완성이 되어가는 학문이다라고 우리가 현재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양자역학에서 이루어지는 설명하고 있는 양자의 세계가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를 아직까지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고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다. 네. 그러니까 이 과학연구 양자전쟁도 이해하기 가서 느껴보고 이 연극을 맞습니다. 관찰해보고 그리고 관찰한 다음에 그 느낀 거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딱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마다 되게 다양한 감정이 들 텐데 그 감정을 무대로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감정으로 보고 있는지, 슈레딩거는, 보어는, 하이젠베르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는지가 우리 연극에서 풀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되게 공감 갔던 게 그 양자를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기술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뇌과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뇌도 마찬가지인 게 뇌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려고 하면 염색법이 발달을 해서 그게 발달되고 그걸 관측할 수 있는 현미경이 더해지면서 이제 뇌과학이 막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발달된 지 한 100년 조금 네. 넘지 얼마 안 됐거든요, 뇌과학도. 그러면 거의 양자역학이 태동의 시기랑 거의 유사하게 뇌과학도 발전돼 있어서 굉장히 친밀감을 양자에 대해서 네, 느끼곤 했습니다. 그 아까 과학자 말씀하셔가지고 이 제목만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양자 전쟁이니까 진짜 피 튀기듯 싸우겠구나 했는데 제가 봤는데 저 정도면 굉장히 젠틀한데? 뭐 인신공격도 이거 삐 처리하겠다. 아니 그 정도도 안 하는 거 되게 젠틀하게 각자의 그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반론하고 이건 전쟁이 아니라 그냥 지식 토론 그냥 랩미팅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과학자 입장에서. 이게 일반 분들이 봤을 때 이게 전쟁 수준으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되게 학문적인 배틀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 이거를 표현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어느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러한 연극 형태로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일종의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여기서 이제 과학자들이 광고를 하는데요. 어쨌든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뭐 내가 맞아 하면서 이게 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내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내 근거들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치열하게 찾아가는 방법을 저희는 이제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 공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림자들이라는 존재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간에 이제 그림자들은 조금 더 순수한 존재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존재들이 실제로 전쟁을 표현하는 어떤 몸짓으로 전쟁을 표현하는 장면들도 사실은 나오죠. 그 그림자라고 표현하면 이제 연극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그 배우분이 검은색 옷을 네. 입고 이렇게 그림자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다른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캐릭터 완전. 네, 저희가 설정한 것은 이제 여러 우주를 여행 다닐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좀 힌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머지는 극장에서 보시면 왜냐면 그림자도 사실은 또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맞아. 그냥 그 관객분들이 각자 해석에 맞게 이 그림자를 즐겨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딱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어디 학회를 가건 랩미팅을 가건 정말 내 마음 속에서는 온갖 생각과 온갖 말들이 쏟아지지만 정작 내 입을 통해서 또는 내 표정에서 드러나는 감정은 상당히 절제된 표현으로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무대에 올릴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지금 이번에 더블 캐스팅으로 새로 오신 분들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대에서 이 공간이 과학자들이 토론하는 공간인데 내가 정말 상대방이 이렇게 나에게 대사쳤을 때 내가 어디까지 화를 내는 것이 맞을 것인가 맞아요. 또는 이 화를 정말 억누르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과학자들의 언어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 중이고 동시에 이것을 너무 인간적인 감정만을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표현하는 것을 조금은 경계하고 있다. 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제
삶의 흘러온 경로와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나는 감정을 잘 추스렸나? 혹시 신철님은 가정하면서 어떠셨어요? 실제로 어떤 순간에서는 네. 나 더 이상 연구 안 해. 나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연구를 해야 하나? 네. 연구 못 하겠습니다. 이러는 순간도 사실은 그쵸, 있죠. 네. 있었고. 네. 근데 그 순간에서도 이건 결국은 내가 어느 한 분야를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니까 다시 또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연극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실 쓰는 이유도 어떤 학문에 대한 본인의 신념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경험에 기반한 또는 과학 이론에 기반한 어떠한 자신들의 체계와 또 다른 체계가 부딪혔을 때에 일어나는 일을 무대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하나의 전쟁이다. 과학자들의 이론의 전쟁이다. 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 양자전쟁이라는 딱 타이틀이 나오기 전에 그 나머지 아이디어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타이틀이 막 나왔었던 거. 그 당시에는 네. 진짜 제목이